앞으로 이 7월 이후 하반기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도 7, 8월 달은 비교적 무난한 달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 달로 거의 좀 많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이후에 화랑장을 기대를 하시는데 시장은 제가 봐서는 7, 8월에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9월 달부터 그 11월 달 미국 대선 임박 전까지는 오히려 좀 조정 모드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보 교체에 대한 건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그냥 쭉 가게 될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만약 교체 없이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의 우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트럼프 시즌 2를 지금 봐야 되는데 오늘 뉴스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5번 올려야 된대요. 계속 재촉할 테니까. 올릴 거고 인플레도 올라갈 거고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즌 1을 이미 겪어봤잖아요. 우리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면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의 뭐 약세 이런 것들도 2018년도, 19년도 그림 한번 보시면 그때가 트럼프 그 집권 말기 때였거든요. 코스닥 엄청나게 지수 빠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 기억나시는 게 트럼프 집권할 때 우리 시장이 어땠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뭐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뭐 그 히토류라든가 소해주 같은 것들, 뭐 수혜주 이런 것들 좀 일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만 많이 하시는데 시장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시고 트럼프는 뭐 바이든은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트럼프는 대놓고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뭉갤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선거를 치르면서는 약간 뭐 어디도 좋고 다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정말 당선이 됐다라는 상황이 되면 뭐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파리 기후협약 탈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예전의 시즌 1 상황으로 돌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시장들이 별로 반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 달에서 한 10월, 11월 이렇게 대선이 임박해서 갖고서는 조금 조심 모드로 가는 게 좋아서 이번에 삼성이 어쨌든 주도를 하면서 시장에 지수 랠리가 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7, 8월을 화끈하게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그 하반기 네. 뭐 좀 이제 좀 있으면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또 분명히 썸머 랠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반기 전체를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계속 뭐 진짜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올라갈 거냐 이런 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추석 전까지 계속 올라갈 장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빨리 가서 빨리 해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올라갈 때 2021년도 1월 달 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때가 한 열흘 만에 시장이 한 400포인트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 96,800원 치고 장중에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지면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도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봐서는 뭐 단기간 내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이 나오면서 포모 현상 붙을 거고 아마 우리 대표님이 아까 삼성전자 판돈 어떻게 될까요? 그러셨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막 9만 원 넘고 올라가잖아요. 11만 원, 12만 원 목표가 나오잖아요. 10만 원 넘겨서 개인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진짜 원래 외국인한테 또 당하는 건데. 안타깝지만 개인들의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쌍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시고 뭐 전자가 가봐야 뭐 어딜 가겠어. 뭐 컬세스도 언제 통과할지 몰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감사하다 이러고 때리시는데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오부지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올려서 앞에 십자 붙여 놓으면은 그때부터 포모 현상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가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잘 기억하셨다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근데 참 또 그럴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서 그래 단 얼마라도 10만 원이니까 목표 주가 12만 원 가고 또 하이닉스처럼 그러다 또 15만 원 나오고 이러면은 그 꼭대기에서 좀 먹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참 안타깝지만 네. 이게 반복되는. 저도 뭐 많이 봤던 주식시장의 생리자 뭐 규칙이라고 할까요? 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끝에 그 부여잡고 근데 허벅지 막 꼬집으면서 참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시장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이렇게도 안 사면 내일은 없다. 내일은 더 오를 건데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게 됐을 때 참으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지금 국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삼성전자가 정말 말 그대로 9만 원 돌파해가지고 십자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나머지 관련주들 밸류업 뭐 은행주들 지금 KB금융도 10만 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애들 막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안 갔던 한을 풀자라고 해갖고 막 올라가면 이거 어느 순간 갑자기 포모 현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속상하죠 또. 지금은 긴가민가 상황이고 안 돼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시장은 그 안 돼를 뚫고서 뭔가 보여줄 상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확률로는 떨어지죠. 그게 노림수예요, 시장은. 네. 자, 그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좀 좋을 수 있는 이 예상을 깰 수 있는 변수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금투세 이야기이긴 한데. 금투세는 엊그저께 증권사 사장님들이 좋은 얘기 하셨던데. 좋은 얘기하면 뭐야? 저쪽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물리적으로 전산 개발을 안 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지. 아무리 됐다가 혼내도 물리적으로 전산 개발해가지고 내년도부터 그 카운트 해가지고 금투세 매기기가 불가능한데요. 이러면은 못 하는 거죠. 오늘 뭐 금융위원장 새로 추천된 분 그분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맞습니다. 신문에 나오던데.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약간의 이렇게 약간 그 바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밸류업은 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세법 상법 안 고치면 다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말로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 법을 고쳐줘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배당소득세 낮춘다 이런 거 다 법 개정 사항인데 이거랑 금투세랑 뭐 맞바꿀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뭐 개인 투자가님들이 많이 바라는 대로 금투세도 폐지가 되고 또 뭐 배당소득세 하향도 나오면서 밸류업도 추진이 되고 많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물려있던 소위 금융주 섹터라든가 지주회사군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이 이번 그 봄처럼 더 강하게 좀 불어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지금 삼성전자 쪽에 한 축이 있고 또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주는 데다가 뭐 사실 조금 요새 좀 가라앉았지만 또 자동차 섹터 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고 제약바이오 땅까지 붐업이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놀라운 단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그 3조 든 개인들 또 뭐 우리 가족분들에도 거기 많이 포함될 거예요.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다음 투자 뭐 쏠림 현상은 계속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올라가는 반도체주에 계속 뭔가 갈아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빈집 공략 이제 슬슬 꿈틀거리고 있다 2차 전지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들 네. 여기를 좀 봐야 될 것이냐. 근데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반도체 못지않게 작년에 개인들이 사랑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이쪽이야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뭐 비중의 배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건 맞거든요.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망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안전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올라가고 또 소외주가 그만큼 존재하는 대로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사이클은 항상 낮은 쪽으로 또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오히려 고가 쪽에 포진되고 날아가는 쪽을 한 30%, 소외주 맥락을 한 7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맨날 샀다. 지금 뭐 코스닥은 뭐 유행처럼 한 7, 80%가 당일치기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가족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매매만 익숙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뭐 좀 꾸준한 뭐 모으는 매매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고점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애들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주식이라든가 네. 2차 전지주가 지금 아직도 바닥에서 뭐 많이 탈피는 안 했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들이 망하냐? 저는 안 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면 지금 정도 하락이면 충분히 미래를 좀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날아가는 게 눈에 크게 들어오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항상 제가 지론이 하나 있는데 막 사고 싶을 때 네. 팔고 저거 못났다 이러고 팔고 싶으실 때 사고 이렇게 하면 크게 시장에서 데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준비한 자료를 기준으로 네. 섹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삼성전자의 어떤 뭐 최대치의 그 주가가 아직 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그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든가 조직과 관련해서 HBM 관련주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HBM이 늦은 대신에 삼성이 CXL 쪽은 먼저 하겠다고 지금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XL 저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실체가 할 만한? 없죠. 없죠. 실체가 있으면 큰일 나게요. 예, 좀 아이러니하지만 실체가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우리가 웬만한 뭐 삼척동자부터 해갖고 실체를 다 알게 되면 그 주가 끝이죠. 이게 아직 22년도 기준으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실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시장이고 네. 다만 많이 주장을 하시죠. 28년도 되면 한 2, 30조 시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베일 속에 갈려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기대값을 갖다 얻는 거죠. 그리고 비만약은 저는 뭐 스테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비만 인구가 10년 뒤면 19억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 요번에 좀 이슈 있지 않았어요? 실명할 부작용 뭐 이런 비만 미국에서. 그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부작용 이슈는 어느 약에도 다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만병통치약식으로 요새 부풀려져서 좀 움직임들이 있고 오늘도 아침에는 굉장히 셌는데 뭐 일부 종목은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많이 까먹긴 했어도 앞으로 뭐 주도하는 그 뭐 삭센다라고 하는 물질의 그 연말 물질 특허 완료에 따른 그런 효과로 우리나라 제네릭에 도전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의 강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업도 결국 지금 뭐 국회 이슈라든가 정부 간의 어떤 관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많이들 뭐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주가들은 미리 좀 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대감들이 있고 뭐 이게 단숨에 몇 달 사이에 승부 볼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봄 사이에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주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이번 뭐 분기 실적 보면 또 놀라운 실적이 나올 거고 엄청나게 배당이나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충분히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전력주들도 꾸역꾸역 다 갔기 때문에 조금 내리막을 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새롭게 좀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키워드는 어차피 업종 대표주 삼성그룹과 하이닉스, 현대차그룹 그리고 HBM, CXL, ESS, 비만, 밸류업 거기다 이제 이중항체 이렇게 한 6, 7개 테마로 해서 저 종목들 한 그 테마나 섹터별로 한 2, 3종목 정도 중심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미 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게 어디가 고점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돌아놓고 보면 저 녀석들밖에 또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옳은 것만 찾아가지고서
뭐 신고가 나는 것만 찾아와서 얘기를 하냐 이러시는데 이게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계속 신고가였고 계속 얘네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아직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런 쪽에 충분히 뭐 단기 매매 임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계속 간다. 그래서 뭐 쏠림 현상이 뭐 사실 계속 진리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등락 비율상으로 보면 여전히 60% 이상이 안 가요. 가는 쪽은 30% 정도의 이제 등락 비율을 갖고 있는 상위권 종목들만 계속 가는 흐름인데 이게 갑자기 뒤바뀌느냐 판이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가는 흐름만 가고 있고 더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아직은 벗어날 생각이 없고 적어도 저는 7, 8월장 우리 시장이 그 어느 미지의 숫자에서 고점 폭발을 해가지고 끝난다 이러기 바로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7, 8개 이 군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 예, CXL하고 HBM 올라갈 때는 비만이 안 가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비만이 올라가니까 CXL, HBM 다 내려앉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시속 게임을 하면서 이런 녀석들 위주로 계속 탄력을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그 밸류업과 관련해서 네. 그 4월 달에 올랐던 그 종목들 그거를 다시 한번 추적해서 그때 올랐던 종목들을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밸류업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다른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먼저 올랐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주사들 움직임도 왜냐면 이 기업별로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두산은 좀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은 요새 많이 올랐죠. 개인적으로 많이 좀 올랐고요. 많이 오르긴 했지. 하나그룹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작은 거 중에서는 뭐 대웅그룹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있던데 저는 어쨌든 지금 밸류업으로 봤을 때는 뭐 안타깝게도 SK그룹 정도는 밸류업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장은 뭐 계열사 많이 지금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삼성물산이나 하나그룹 정도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사실 내년도 봄에 그 대체거래소도 나오고 해서 사실 지금 증권주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증권주라는 게 원래 시황주잖아요. 거래량이 폭증하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아무리 지금 뭐 무료 수수료다 이래도 증권주 쪽에 바람이 좀 불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메리츠 같은 데서는 뭐 2조 이상 벌면은 1조 이상 뭐 주주환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권주들도 초미의 관심을 보일 수 있고 내년도에 대체거래소 활성화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이를테면 2배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대도 훨씬 늘어나고요. 네.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증권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뭐라 그럴까? 근데 역시 참 고민인 것은 지금 들고 있는 계좌 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 소외주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이걸 팔고 지금 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 전곡을 찔러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지금 하면서 1년여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은 분명히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진짜로 내 수중에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지하실 파고 잘 안 가고 제가 오늘 갖고 있는 포트 이렇게 막 가슴 열고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7, 8개 종목이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오늘.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걸 무슨 고해성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말 따로 이거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언제 한번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으셨군요. 반도체 있습니다. 있는데 안 오르는 반도체더라고요. 얘가 제가 지금 표정은 부드럽게 갖고 있지만 사실 오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저와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막 죄송한 마음을 안고 와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마음은 한쪽에 되게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어만 비단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방송들 이렇게 보면서 참고해서 저런 거 해야지 이런 거 마음은 먹지만 사실 저런 녀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런 거 아무리 들어도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런 그렇죠. 거 잡아서 있어야지 먹을 것 같은 거 분명한데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는 게 이제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보셔라. 아직까지는 룸이 좀 있다. 근데 진짜로 내가 끝에 고민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용기 내게 되면 그때는 진짜 꼴찌예요. 진짜 물리는 거지. 예.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용기를 한번 조금 더 일찍 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